네, 미국 보건당국은 존슨앤드존슨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일부 접종자에게 나타난 드물지만 심각한 혈전 증상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이 혈전 우려에 휩싸이면서 세계 곳곳에서 접종을 중지하거나 도입을 연기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존슨앤드존슨 백신, 이 계열사가 얀센이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혼동 없이 저희는 존슨앤드존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만 접종할 수 있고 또 보관 방법도 아주 편하기 때문에 기대를 모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와 유사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또 혈전 증상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우선 미국 보건당국이 존슨앤존슨의 코로나19 백신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식품의약국 FDA는 존슨앤존슨의 제약 부분 계열사인 얀센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서 드물지만 심각한 혈전이 나타난 6개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이 접종 후 나타나는 그 혈전이 나타난 접종자는 모두 여성으로 나이대는 18세에서 48세로 젊은 편이었습니다. 증상은 접종 후 6일에서 13일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한 여성은 사병증으로 사망했고 다른 한 여성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당국은 이 백신 접종 후 나타난 혈전은 뇌정맥동 혈전증으로 혈소판 감소를 동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뇌정맥동 혈전증은 유럽의약품청이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매우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데노바이러스를 기반으로 사용해 개발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이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 후에 혈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는 사실 유럽에서 먼저 나왔는데요. 유럽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네, 유럽은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백신과 혈전 사이에 연관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지난 9일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은 뒤 혈전 증상을 일으킨 4명의 심각한 사례가 임상시험 등에서 있었다며 이 백신과 혈전 사이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유럽에서 백신 출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14일 자문위원회에서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 후 혈전이 나타난 사례를 검토하고 평가할 예정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이후 CDC 평가를 분석하는 한편 개별 사례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은 단 한 번의 접종만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일반 냉장고에서 보관할 수 있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등이 존슨앤존슨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한국도 이 백신에 대해 품목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부작용 때문에 백신 접종이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 독일과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혈전 논란을 이유로 고령층만 접종하도록 대상을 조정했습니다. 한국도 30세 미만이 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아무튼 존슨앤드존슨 백신도 혈전 우려에 휩싸이면서 세계 곳곳에서 접종을 중지하거나 도입을 연기하는 국가들이 많은가 보네요. 네, 미국에서는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35개 주가 존슨앤존슨 백신의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미국의 약국 체인인 CVS와 월그린도 존슨 백신 투여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이 백신의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존슨앤존슨 백신 도입이 늦춰지게 됐습니다. 존슨앤존슨은 몇 주 안에 자사 백신 수십만 회분을 유럽에 공급할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아직 이 백신의 접종을 시작한 나라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유럽의약품청이 지난 9일 임상시험 등에서 일부 접종자들에게 혈전이 나타난 사례를 검토 중이며 미 당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 식품 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 부작
부작용 우려를 일으킨 데 이어 존슨앤존슨 백신마저 비슷한 문제로 장기간 사용 중단될 경우 각국의 집단 면역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유럽에서는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미국은 그래도 이 백신을 맞은 사람이 꽤 많을 텐데요. 미국 보건당국이 접종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권고하고 있나요? 네, 우선 미국 당국은 존슨앤존슨 백신을 이미 접종한 사람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이 백신을 맞은 후 열이나 기침 등 일반적인 코로나19 증상과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지 유심히 살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앤 슈컷 부국장은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은 지 한 달이 넘은 사람에게는 위험이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1, 2주 안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증상을 잘 살펴야 한다며 백신을 맞았는데 심각한 두통이나 복부 통증, 다리 통증, 숨가쁜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진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600만여 회 분의 그 존슨앤존슨 백신이 배포됐고 이 중 680만 회 분이 접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아무튼 뭐 존슨앤존슨 백신도 혈전과 백신 사이의 연관성 여부가 아무튼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미국 정치권 소식을 좀 살펴볼 텐데 전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 그 전쟁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됐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 9월 11일까지 미군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9.11은 이제 미국 국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던 9.11 테러가 발생한 20년이 되는 날이라서 더 의미가 깊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오는 9월 11일까지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되면 미국의 최장기 전쟁인 아프간 전쟁이 20년 만에 종식되는 셈입니다. 아프간 미군 철수 계획은 바이든 대통령이 14일 직접 발표하며 철군은 다음 달 1일 시작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9월 11일을 시한으로 정한 건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 같은 극단주의 세력이 미국을 공격하는 데 활용될 거점을 다시는 마련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프간 전쟁을 뛰어든 이유를 강조하려는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력 철수 후 아프간에 남게 될 유일한 미군은 외교관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간에서는 이번 전쟁으로 수천 명의 미군과 연합군이 전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감축 논란에 휩싸였던 독일 주둔 미군을 오히려 증원합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의 주동미군 감축 계획을 뒤집는 겁니다. 증원 병력 500명은 올가을 도착 즉시 독일 비스바겐 지역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독일의 방위비 분담금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3만 6천 명인 주동 미군 중 약 1만 2천 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조치는 독일의 반발은 물론이고 러시아를 오히려 유리하게 하는 것이라며 미국 의회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한국에 대해서도 과도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숫자와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주동 미국 감축 중단 등 전 세계 주둔 미군 재검토에 따라 그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 상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동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이란의 핵시설이 공격을 받았다 이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이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두 나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 농도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고요. 네, 이란이 14일부터 역대 최고 수준인 농도 60%로 우라늄을 농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최근 주요 핵시설인 나탄즈 핵시설의 공격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했습니다. 그런 다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 농도를 높이고 핵 연료를 농축한 데 쓰이는 원심 분리기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강대강 대응을 선언한 셈입니다. 이란이 핵시설 공격 배후에 대한 복수를 전명한 지 하루 만에 걸프 해역에서 이스라엘 화물선이 공격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이스라엘 선박이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배후는 이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11일 핵합의상 사용 금지된 개량형 원심 분리기를 보유한 나탄즈 핵시설이 공격을 받아서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이란은 나탄즈 핵시설 정전 사태가 핵합의 복원을 막으려는 이스라엘의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라크 핵합의 참가국 대표단은 지난 6일부터 이란의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정부 때 탈퇴한 핵합의 복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2015년 핵합의 타결 전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했지만 핵합의로 이를 3%대로 낮춰서 희석해서 초과분을 해외로 반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핵합의에서 탈퇴하자 이를 4%대까지 올렸습니다. 지난해 말 이란은 핵 과학자가 테러로 숨지자 우라늄 농축 수준을 20%로 추가 상향에 대응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들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